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마음이라는 코너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알면 주식시장 걱정 없다. 이런 주제로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이 매우 불안합니다. 특히 이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아주 커져서 또 투자의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는 나는 수익도 못 냈는데 벌써 이렇게 조정이 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좀 걱정이 또 됩니다. 또 하나는 특히 개인 투자자는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될까 막막하기도 하죠. 또 내 주식은 오르지 않고 남의 주식만 오르는 것만 같아서 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죠.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떠면 그런 구도입니다. 자, 먼저 이걸 극복하려면 미국 증시의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지금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느냐 그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4년 만에 대선 시즌이 왔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죠. 특히 뭐 2차 전지의 지원 대책,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의 해리스와의 여러 가지 정책 차이가 있죠. 대외 정책, 외교 정책, 그 다음에 환경 정책, 그 다음에 전기차와 2차 전지에 관한 정책, 반도체 정책. 아무튼 다양한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한 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그동안의 안정된 실업률이 7월에 4.3으로 쑥 올라갔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또 소비 심리 지수가 하락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변동성은 아주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우 나스닥은 8월 14일 기준에 반등을 했고 역시 또 GDP 성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향 안정을 보임으로써 안정된 금리나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는 안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가 지표가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서비스 직군이 경제 산업의 6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경제 구조가 소비 지표에 아주 민감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뭐 물가 지수,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지표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산업적으로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버팀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역대 미국 증시가 강했던 이유를 알면 지금의 변동성이 와도 다소 불안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식시장은 GDP 성장률 추이와 아주 유사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보였나.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지표가 뭐냐면요. 미국의 국내 총생산 지표입니다. 국내 총생산. 이제 여기 단위는 미국의 달러고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빌리언이니까 뭐 일단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일단 빌리언으로 보고 일단 단위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10년치 201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미국의 국내 총생산 수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 2020년도
2020년도에는 국내 총 생산이 19년도에 비해서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이거 보시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21년, 22년, 23년 꾸준하게 국내 총 생산 지표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그동안 한 201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어떤 미국의 경제 지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조금 더 좀 긴 후보로 좀 볼게요. 한 번 더 보면 알겠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또 미국의 지표는,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이 지표 보세요. 이것은 1999년부터 23년도까지의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꾸준하게 우상향했죠. 보시면 9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 22년도 쭉 우상향했죠.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때 이 경제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년도에 쭉 올라가고 10년도, 11년 쭉 올라가다가 2020년도, 20년도죠. 20년도에 또 한번 역성장을 합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는 코로나19가 막 시작됐던 시점이었고요. 이때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어떤 그 경제위기가 왔던 시기가 2009년도였죠. 이 두 번의 시즌만 빼놓고는 미국의 GDP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자,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은 크게 경제지표, GDP의 흐름과 아주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 자, 지금 다우지수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다우지수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미국이 이제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보세요. 다우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나. 다우지수가 이제 이건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이 9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역성장했던 시기가 2009년도였었죠. 9년도. 자, 보시면 2009년도에 자, 이렇게 주가가 다우가 이렇게 출렁해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20년도 조정을 받았죠. 자, 두 번을 빼놓고는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는 뭐 물가, 고물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뭐 물가 지표도 높은 적도 있었고 금리를 높인 적도 있었고 내린 적도 있었고 뭐 전쟁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 지표가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은 다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국내 총생산의 흐름에 맞게끔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가장 민감한 지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나라 증시는 어떨 것인가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인도 증시, 인도는 약 한 10년 동안 주가가 상승했는데 먼저 인도도 한번 볼게요. 자, 인도의 GDP입니다. GDP. 지금 보시는 것은 인도의 국내 총생산 지표를 제가 이제 이것도 받은 건데 인도의 국내 총생산 지표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99년도 이후에 인도의 국내 GDP가 꾸준히 올라가죠. 그리고 2008년도에 한번 주춤하고요. 그 다음에 9, 10, 11, 12,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이때 그 인도의 GDP가 또 주춤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GDP가 주춤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빼놓고는 인도의 GDP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도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나 그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제가 인도의 주식시장이 그동안 99년도 이후에 인도의 주식시장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도의 주식시장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인도의 주식시장 지표입니다. 이걸 보시면 더 정확하게 흐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인도 주식시장 지표인데, 아까 제가 이제 그 99년도 정도부터 보여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도의 GDP가 보게 되면은 인도가 2020년도에 주가가 한번 출렁했죠. 그리고 인도가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주식시장이 약간 안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2009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왔을 때 인도도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2009년도, 12, 14 그리고 2020년도 이 세 번의 흐름을 빼놓고는 아까 GDP 성장률과 그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오늘 제가 이것을 갖다 이제 캡처를 뜬 거니까 오늘 이렇게 인도도 주식시장이 하향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게 이제 인도의 주식시장과 국내 총생산의 동행 주수를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 우리나라도 궁금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 좀 궁금하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GDP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GDP예요. 우리나라 GDP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GDP가 역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19년도, 20년도에 역성장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21년도에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역성장을 했고, 23년도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흐름. 잘 눈여겨보세요. 15년도 안 좋았고, 18년도 이후에 19년도, 20년도 안 좋았고, 21년도 아주 좋았고, 22년도, 23년도가 역성장을 했고, 이 우리나라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의 어떤 경제, 국내 GDP의 현황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흐름도 한번 볼까요? 네. 그걸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9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내용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아까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세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2021년도에 우리나라 시장 좋았죠. 그죠? 좋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22년도, 23년도의 흐름이 이제 여기 와 있어요. 현재. 그리고 18년도, 19년도 흐름이 또 안 좋았죠. 그 다음에 2014년도 흐름이 또 안 좋았죠.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가지수, 코스피 시장의 지표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그 어떤 통계 지표를 한번 길게 한번 다시 볼까요? 자, GDP 성장률을 다시 한번 또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GDP 성장률입니다. 9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GDP를 보시면, 우리나라 GDP를 보시면, 아까 미국은 완만하게 상승했는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2007년도 강에 이렇게 쭉 99년도 쭉 올라오다가 2008년도부터 이렇게 꼬그라지고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쭉 상승하다가 16년도, 17년도에 이렇게 횡보하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22년도, 23년도 역성장하고 그 다음에 19년도, 20년도가 역성장하고 이런 사이클을 보였죠. 아까 저희 주식시장에 제가 보여드렸던 주식시장의 사이클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 그 GDP 생산률이 똑같이 그런 흐름을 보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GDP 거의 한 25년간의 GDP 흐름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주식시장 봤죠? 주식시장 주가지수가 GDP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여러분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GDP 약 25년간의 이제 GDP 흐름을 이제 보여드린 거잖아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주식시장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은 특히 미국 시장은 소비지표, 노동지표에 따라서 등락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 시장은 경기 둔화 초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경기 둔화 초기. 그리고 지금 여전히 뭐 오늘 엔비디아라든지 인공지능 테마주가 강하게 올라갔지만 AI에 대한 빅테크의 논란은 여전히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적이 검증될 때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역시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대선이 끝나고 한 번에 또 한 번에 11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그리고 연착륙을 위한 경기 조절이 예상이 되고 이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시장은 항상 위험이 존재해 왔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위험을 먹고 성장을 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리스크를 이겨내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첫째, 시장이 어려울수록 잦은 매매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매매를 자꾸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미 선 반영된 종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도 이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이지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이미 한번 고점을 찍고 반등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2개 내지 3개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된다.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그럼 자, 어떤 종목을 볼 거냐? 이 종목 고르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차전지. 2차전지에서는 하나 종목 꼭 넣어야 되는데 낙폭이 큰 월드 베스트 대장주를 골라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2차전지가 다 많이 빠졌죠. 저는 2차전지는 어떤 변동성이 와도 캐즘이 좀 길어져도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왜냐하면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삼성 SDI는 32만 원 전후고 포스코 홀딩스도 32만 원 전후입니다. 뭐 고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니 포스코 홀딩스가 거의 70만 원 중반대. 그다음에 삼성 SDI가 80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 거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낙폭이 큰 그다음에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완전히 월드 베스트 대장주를 고르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우상향 꾸준히 늘어나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런 종목 중에 저평가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 참고로
워렌 버핏은 세계적으로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본인 미국이든 항상 ROE가 꾸준하게 높은 종목,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종목에 투자를 해서 1년이고 3년이고 타이밍을 기다렸던 게 버핏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또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항상 20 내지 30%의 현금을 보유하시라. 그래야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왔을 때 물타기도 할 수 있고 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어, 지금 미국 시장은 4년 만에 대선, 그 다음에 소비 심리 지수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잦은 매매를 피하고 그 다음에 주가 선 반영된 종목 한번 고점을 찍었다가 내린 종목은 피하고 그리고 종목은 적으면 2개 아니면 3개 여러분들 자금에 따라서 1억 이하는 1개 종목도 좋아요. 그 다음에 1억 이상은 이 2개 내지 3개 종목으로 압축을 하고 제가 말하는 이런 종목군 중심으로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런 시간이 비례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GDP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한 주가는 올라간다. 특히 미국 시장은 그렇고 인도 시장이 그렇게 증명해줬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GDP가 성장하지 않으면 GDP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에 여러분이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종목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투자의 마음으로 이것만 알면 주식시장 걱정 없다는 주제로서 여러분께 꾸준하게 좀 투자의 마음과 전략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이 투자로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꼭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종목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